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여러분 다들 연말인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앨범이 하나 나왔었죠. 해피엔드를 내고 그 뒤에 활동을 하고 또 쉬면서 행사도 하고 OST도 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쉬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도 하고 유튜브도 계속 올리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저는 연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한 해가 이렇게 흘러버렸잖아요. 느리게 가는 줄 알았던 시간이 벌써 어느덧 1년을 채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킨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회의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시의 팟캐스트를 월에 한 번씩이라도 좀 업로드를 하고 싶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시의 잠이 오지 않는 밤에라는 타이틀로 저의 팟캐스트의 1화를 열 것입니다. 저의 잠이 오지 않는 밤에란 노래가 있는데 OST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예전부터 라디오 DJ를 하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도 제가 막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냥 집에서 누워서 할 때나 얼굴이 부끄러워서 화면을 가리고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거나 그런 걸 들으시면서 되게 로시 목소리 좋다, 너무 편하다, 그래서 라디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럿이라고 써져 있고,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한 두세 번 해보고 반응 별로고 그러면 접으려고 깔끔하게 그래서 해볼래 했는데 본격적으로 콘텐츠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연말을 마무리해보고자 이렇게 팟캐스트 첫 1화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빵 터지는 웃음을 드리거나 뭔가 자극적인 주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백색 소음처럼 편안하고 그리고 잔잔하게 설거지를 하시거나 사부작사부작 취미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전할 때 지루하실 때나, 아니면 자기 전에 한번 제 목소리로 듣고 마무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그냥 마음 편히 들어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1화기도 하고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해보니 굉장히 뭔가 조금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원래 늘 그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네. 괜히 MC가 된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제가 추워져서 그런지 아니면 노래를 최근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쉬어서 중간중간 음이탈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다가 공기만 나갔어요, 말이. 그래서 첫 화만큼 제가 이렇게 예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점 사과드리고, 그래서 아직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고 아직은 파일럿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규가 되길 바라면서 로시의 잠이 오지 않는 밤에 1화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 얼굴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컨텐츠잖아요. 이 화면을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너무 시끄럽게 하진 않을게요. 좀 잔잔하게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화의 주제는 2024 마무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회차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쩌면 가끔 게스트분들도 초대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회인 만큼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올해를 지내오면서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도 물어보고 저도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깔끔하게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4년 마무리라는 주제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블루밍들 그리고 로시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쉬움도 큰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왔기에 빠르게 흘러갔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 자신에게 위안을 주려고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기에도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걸 느끼는 거라면 아마 제가 바삐 정신없이 살아와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지만 이건 실시간으로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기억에 가장 남는 큰 이벤트가 있으실까요? 저에게는 이벤트들이 크게는 생각이 잘 안 나긴 한데 몇 가지를 또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저의 빠질 수 없는 해피엔드 앨범을 준비하던 과정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많은 지인분들과 노래 챌린지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그분들께 감사했고 제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를 한 번 더 느꼈고 그럴수록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잘해야겠다, 답장을 잘해야겠다, 안부 인사라도 잘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부탁을 드리면서도 거절당할까도 걱정하고 와 나는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에 대해서도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의 해피엔드라는 앨범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날이자 올해 날이자 올해 가장 슬펐던 일 중 하나인데 바로 LCDC 공연입니다. 아무래도 데뷔 후 처음 공연을 했던 LCDC 공연인데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기다려왔기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대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했고 그래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커다란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아쉽고 속상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일 중 하나. 그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블루밍들이 저와의 약속대로 파란색 옷을 입고 나타나 주셔서 되게 귀엽기도 했고 되게 그렇게 파란 옷을 입고 저를 바라보면서 저의 노래에 웃음을 지어주시고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 표정에 같이 그렁그렁하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표정이 있었어서 그 장면들이 너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벤트예요. 뭔가 올해 저의 기억 중 제일 큰 기억이에요. 7년 차가 되었지만 이 연차는 상관이 없었던 걸로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더욱더 내가 너무 간과했구나. 너무 내 연차를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걸 까먹고 있었구나를 느껴서 다시 한번 크게 배웠던 날이었습니다. 그 파란 옷 입은 게 보여요? 다 보여요. 완전 다 가까이 있었고 딱 저를 둘러싸고 막 계셨는데 막 액세서리라도 하고 와달라고 했더니 뭐 손에 팔찌였나? 그럼 파란색 색종이 들고 온 사람도 진짜 있었고 네. 저희 매니저 오빠도 맞춰 입고 왔었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이유 선배님 공연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한 지인들을 통해서 콘서트를 2번이나 다녀오게 됐어요. 제가 선배님 콘서트를 다녀오면 항상 인스타에 저의 마음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째 공연을 갔는데 한 번은 갔었는데 인사는 드리지 못했었어요. 또 바쁘시고 정신도 없으신데 제가 또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피해도 될 수도 있고 정신이 없으시니까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대기실을 갈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벌벌 떨고 저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지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 만나서 부끄러워서 빨개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볼이 막 벌벌벌 떨리고 막 말도 안 나오고 사진 찍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 그래서 사진은 되게 망했지만 선배님이 예쁘게 났고 그래도 저에겐 가장 큰 기억이고 그리고 선배님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때 알아요 이러시면서 제가 선배님을 항상 언급했을 때 기사를 읽으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과 사진 찍을 때 어깨동무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무대를 보면서도 내가 늘 공연을 꿈꿔왔지만 그냥 꿈만 꾸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고 이 무대를 서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정신 건강, 몸 건강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했고 체력적으로도
계속 꿈꿀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고, 그리고 선배님처럼 오래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심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 점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저에게는 감사한 날이었고 감사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저의 가장 큰 이벤트를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번 연도에 머리 올리신 것도 있지 않아요? 머리 굴린 거요?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뽕 부끄럽긴 해요. 이게 작사가 3명이 들어갔는데 같이 작업실 쓰는 버터 오빠가 저에게 일을 줬어요. 작사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다 저랑 친한 사람들과 함께 제가 작사를 제 것만 해봤지만 뭔가 그런 주제를 받고 뭐 키워드와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봤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재밌었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이뽕이라 하기도 부끄럽고 근데 저의 계속 목표가 작사 작곡에 이름 많이 올라가는 게 목표고 또 저의 글과 멜로디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첫 시작으로 너무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게 떼창 파트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버터 오빠가 녹음하고 있을 때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참여했던 기억이. 근데 또 현장에서는 콰이어 분들이 라이브로 하해 주셔가지고 안 들리긴 해요, 목소리가. 그거는 노래로는 못 듣고 그냥 거기서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 영광이었죠. 그 무대를 보고 아 이래서 내가 이 녹음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인스타에 자랑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 크게 봤을 때는 와 나 올해 뭐 했지? 뭘 했는데 이렇게 빨리 흘렀지? 난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성장한 게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현자 타임이 왔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네요. 이것저것 하긴 했네요. 너무 나에게 가혹했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잘 살아왔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스쳐가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저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올해 마무리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여기 주제를 대본에 써주셨는데 올해를 키워드로 올해 뭐 했던 거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얘기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본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를 떠오르자면 뮤드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봤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쉬고 봤던 기억은 철인왕후라는 드라마입니다. 되게 판타지 드라마여서 사람들이 댓글에 가끔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데 무슨 드라마예요? 이게? 사극인데 남자 요리사가 이게 뭘 피해 다니다 본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과거로 간 거죠. 아 진짜요? 조선시대인가? 근데 그 몸이 왕후였어. 맞죠? 맞아. 약간 웹툰 같은데요? 네. 느낌이? 뭔가 그 느낌이야. 근데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막 오글거려하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과거에 이걸 있을 수 있냐.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걸 안 좋아해요. 막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일단 신혜선 님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시고 남자 배우님도 그냥 현대 드라마 할 땐 잘 몰랐는데 철인왕후에서 그 왕 옷을 입었을 때 와 이거 찰떡 같았어요. 김정현 배우님. 맞아요. 김정현 배우님. 찰떡 역을 하셨는데 찰떡 그냥 그냥 진짜 왕인 줄. 그래서 더 몰입이 됐어요. 근데 뭐 우리끼리 대화를 너무 또 신나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 드라마는 제일 기억에 남고 저장을 해서 전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에서 계속 보고 배우들 한 명 한 명 너무 매력이 넘치고 제가 극중 인물들에 빠져서 진심으로 응원하게 됐던 드라마입니다. 이게 드라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내가 가수이지만 부끄럽지만 음악을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들었었는데 이게 확실히 내가 나에게 레퍼런스 될 만한 음악이나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될 음악들만 나도 모르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됐었어요. 와 음악 진짜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음악 듣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멀리하게 되지? 이것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듣지도 않았고
커버곡 준비 같은 걸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숙지하느라고 그냥 그런 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사실. 압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였나? LP를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그 이유도 음악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음악만 들으면 더 안 듣게 되고 더 하기 싫어지니까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다른 방식으로 들어보자. 그럼 내가 더 재밌고 반갑게 듣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내가 듣고 싶었던 곡들만 LP로 사서 그 LP판을 닦으면서 돌리면서 뒤집고 들으면서 그거에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기도 했고 LP를 많이 산 가수인 해외 아티스트 분인데 레이베이라는 아티스트예요. 뭐 라우페이라고 읽기도 하고 레이베이라는 분인데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첼로를 하시면서 노래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 첼로를 하면서 네. 노래를 한다. 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처럼. 기타도 하시고 어. 악기를 너무 다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다 같이 라이브 음원이 있는데 그것도 LP로 사고 지인이 또 감사하게도 오픈런 있잖아요. 아. 그걸 해서 구해다 준 LP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여러 악기를 다루고 대중음악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오케스트라랑 한 가족처럼 해요. 아 진짜. 이끌어요. 그리고 앞에서 아. 하시면 너무 색다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배울 점도 많고 존경하게 되고 동갑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 또한 너무 잘하셔서 그런 표현하는 디테일도 너무 뛰어나시고 진짜 LP를 산 이유도 LP랑 되게 찰떡인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신 게 LP를 이쁘게 만들어. 아 디자인. 제가 또 이쁜 LP, 색깔 있는 LP 있으면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하긴 한데 색깔별로 만드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렌지 LP가 있었는데 그게 구하기 힘들어서 10얼마 주고 샀는데 그 오렌지 LP 음원 포함한 앨범을 그 뒤에 또 내신 거야. 그래서 그건 5만 원이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하시다 막 이랬는데 그만큼 그래도 저는 주신 색깔은 주황색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 거 흰색도 있고요. 아. 투명색도 있고요. 오렌지 색깔도 있고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노래를 물어봤지만 아티스트를 일단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이 아티스트 노래를 많이 들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시고 쭉 들어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팟캐스트를 일부러 저녁에 업로드할 생각이에요. 보통은 6시 반에 업로드했지만 딱 진짜 퇴근하시거나 어디 갔다 집에 돌아가시거나 막 자기 전이거나 그럴 때 듣기 너무 편안한 팟캐스트가 되길 원했고 그래서 그 시간에 듣기에도 너무 좋은 음악이라서 종종 라디오처럼 음악도 중간중간 틀어드리고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오늘은 목이 이래서 이 지경이 나와가지고 네, 노래는 못 불러드리지만 제가 중간중간 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곤조곤 말하는 라디오 같은 팟캐스트이길 바라지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큰 소리 내도 놀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노래를 했고 이 질문은 좀 신박했어요. 올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왜냐면 직업이 가수인지라 앨범 사진도 많이 찍긴 하는데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그런 이쁘게 나온 것 중에 골라야 되나 하다가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사진? 사진? 이렇게만 떠오르니까 생각이 안 나다가 그 장면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올해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 뭐였지? 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해피엔드 뮤비 촬영을 친구들과 했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뮤비 리액션도 찍고 했었는데 그때 되게 어둑어둑했고 뭐 낮에는 같이 뛰어다니고 놀고 물장구 이렇게 물 뿌리고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고 밤이 됐을 때 어둑어둑하고 조명이 딱 노란색 조명들이 켜졌을 때 그 연기를 하긴 했었지만 저는 연기를 하면서도 와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와 나의 친구들과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마지막에 뭔가 휴식을 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때 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 장면은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그 마룻바닥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진짜 계속 그때 장면이 또 스쳐 지나가고 막 춥고 막 피곤하고 덥고 막 이래서 진짜 더위와 추위가 완전 한여름, 완전 한겨울이었었는데 그래도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서 그리고 친구들 보면 나는 얘네들 한 20년 친구한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기억 조작된 느낌? 얘네들이랑 나는 오빠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랑 나는 아기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인 것 같은 그런 기억 조작이 생기는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일단 꼽겠습니다. 약간 응팔 감성이긴 했어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고 추운데도 다들 고생해주고 그리고 연기를 했지만도 제가 실제로도 너무너무 아끼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처음 그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신 못 올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손 안에 이렇게 꼭 쥐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사진과 추억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음식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아재 입맛이잖아요. 그래서 순댓국도 많이 좋아하고 매운 음식도 술안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닭발 이런 음식을 얘기했었는데 물론 올해에도 많이 먹었지만 그 음식들을 그래도 올해 내가 맛있게 먹었고 많이 먹었고 앞으로도 더 좋아하게 될 음식을 생각해봤는데 마라탕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 매운 거긴 한데 항상 제가 시킬 때마다 야채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추가를 더 하거든요. 늘 양 조절에 실패합니다. 3명이서 시켰었는데 한번 예빈이, 세빈이라고 있는데 이만한 통으로 2개가 왔어요. 잘못 시켜가지고. 근데 저희는 끝까지 먹습니다. 아까워서 억지로. 먹다가 좀 누워있다가 다시. 브이로그 보셨었잖아요. 그게 못 올라오는 브이로그긴 하지만 먹다가 누워있다 다시 먹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딱 토핑 무조건 이건 추가해야 된다 이런 거. 저는 백목이버섯 좋아하고요. 그리고 숙주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고기를 별로 안 넣어요. 거기 네. 있는 거예요? 거의 안 넣고 전 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숙주랑 백목이버섯 보니까 제가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식감 있는 음식. 꼬독꼬독하고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살 안 찐다는 생각에 면처럼 숙주를 먹어요. 전 숙주를 집에 사놔요. 500g짜리 사놔서 라면 먹을 때도 넣고 쪄서 먹기도 하고 쪄서 그냥 먹어요? 네. 쪄서 다른 반찬들이랑 나물을 만들어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양념은 귀찮아서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순댓국에도 넣어 먹고 야채를 안 사는데 집에 원래 그래서 자취하면 빨리 썩잖아요 음식이. 근데 제가 숙주는 잘 먹는답니다. 마라탕 하니까 제가 요즘 살이 쪘습니다.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해피엔드 때는 살이 너무 빠졌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또 추워져서 그런지 입맛이 너무 살아서 실시간으로 부어요. 오늘 방금 햄버거를 먹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할 때도 쌤이 계속 경락해 주시고 귀 이렇게 땡기고 귀에 고무줄 끼고 메이크업 했거든요. 진짜요? 왜요? 고무줄이 붓기에 좋대요. 귀 여길 혈액순환? 림프 자극이 되나 봐요. 이렇게 끼고 있었어. 하고 오늘 머리도 똥머리 하고 싶은데 얼굴 부어서 걱정이라니까 잔머리를 이만큼 내려주는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음식 얘기를 하니까 이 입맛 도는 내 자신이 너무 네, 올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올해의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많이 읽진 않지만 그래도 올해 제가 해낸 게 있다면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책이 뭐냐면 제가 스토리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을 2개를 꼽을게요. 이게 약간 세트처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관리론은 제가 이미 매년 읽는데 올해에도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또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사서 그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가 좋았냐면 굉장히 데일 카네기 씨의 이야기인데 되게 터무니없는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실천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실제로 정말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있지만 일반 살아가시는 분들의 실제 성공 사례들을 알려줘서 그래서 이게 약간 키워드가 뭐냐면 마음가짐 하나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방법, 있는 방법 이런 건데 자기 관리로는 이 말 그대로 자기 관리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들 마음가짐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나 이런 사례들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 성공 사례들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 또한도 이건 그럼 할 수 있는 거다. 사례들 없이 그냥 말만 하면 너무 그냥 머나먼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 일도 하시고 책을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원래 교수만 하시다가 뭔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천했을 때에 바뀌는 점들 그래서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 왜 긍정적인지 그런 이유를 알려주고 인간관계론도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전 처음에 이성을 사로잡는 이런 건가 했는데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관계론을 보면서도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내가 늘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는 생각했지만 한참 멀었었구나를 깨달았고 사람들 얘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예를 들어 대표님과의 대화 있잖아. 높은 사람들과의 대화. 이게 무작정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일단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 그래서 대표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죄송한 것도 떠올랐고 대표님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고 대표님 저 이렇게 대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대표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자기 관리로는 대표님이 사주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 대표님이 머리에 지식이라도 쌓아라 이러고 그런 거 이걸 사주셨는데 너무 그래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진 않았지만 마음가짐이 정말 한껏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어려운 책을 안 좋아해서 이 책은 너무 공감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올해의 책으로 꼽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채널과 이유. 많은 걸 봐요. 쇼츠도 저도 맨날 이러고 보고 많은 채널을 보지만 뭐 쇼박스도 보고 빵빵이의 일기, 일상 그것도 좋아하고 근데 어린애들이 보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데 내가 또 이런 걸 좋아하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만든 사람들은 뭐가 돼? 그죠? 근데 제일 손꼽는 거는 맥코클이라고 하세요. 저희 회사 언니 빼고는 다 같이 공감대가 있는 채널인데 저희 회사 오빠들은 그 공연도 보러 갔다 왔어요.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건데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이게 맞나? 이게 스탠드업이 맞나? 싶은 것들인데 어릴 때는 개그 콘서트, 우차싸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웃긴 표정만 해도 웃기던 시절인데 지금은 뭔가 공감대가 되게 필요한 시기잖아요.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공중파에서만 보던 개그들과 또 다른 되게 신선한 재미를 주는 프로고 잘 몰랐던 코미디언 분들 그리고 신인 코미디언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본인들이 망가지면서까지 웃음을 사랑하는 그런 개그우먼, 개그맨 분들 그리고 출연자들을 되게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취미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영화를 주구장창 보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 이건 정말 특이하게도 업로드 날만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안에서 다른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메타에서 몇 메타나 너무 좋은데 이걸 다 추천하고 싶고 떠들고 싶은데 또 이게 단점이라 하면 욕이 많고 수위 높은 개그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너무 싫지만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앉아있는 광경을 볼 수 있고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잘 모르고 다른 거에 흥미를 잘 못 느끼던 시점에 이 맥코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로드 날만 기다리게 되고 여러분들께 그냥 흘러가는 웃음을 원하시는 분들 자극도 있고요.
벗.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20살 되면 보길. 절대 보지 마. 나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전 이게 너무 좋아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만든 사람은 뭐가 되나. 그래서 맥코클 나가면 성공할 것만 같은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서 웃기는 게 아니라 얼굴만 비춰도 뭔가 많은 분들이 알아줄 것만 같은. 그만큼 너무 이거 티켓팅도 어렵잖아요. 맥코클 말고 그 맥코클이라는 공연장이 있죠. 네, 메탈 코미디. 네, 홍대에. 거기에 티켓팅도 되게 파워가 세다고 들었고 그래서 너무 직관해서 보고도 싶고 그래서 오빠한테 막 저도 데려가 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해야 되니까 팟캐스트인 만큼 꾸며진 모습을 늘 안 보여줬긴 했는데 저는 대화할 때만큼은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본 유튜브 채널을 맥코크를 뽑았습니다. 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뭐 사실.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 모든 이 팬들이 다 그럴걸요? 샤이. 말하기는 창피하고 왜 부끄러워. 근데 너무 좋아. 근데 뭐 제가 뭐 요리 유튜브를 봤습니다. 막 책 읽어주는 유튜브 막 이런 거 추천하면 여러분 재미없어서 끌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로시의 찐템, 추천템. 사실 너무 많이 얘기했고 제가 늘 챙겨 먹는 게 있는데 효소는 알다시피 저는 너무 많이 먹고 효소. 근데 전 제품 상관없이 싼 거 먹어요. 그럼 어디에 좋은 거예요? 목에 좋은 이게 아니에요? 위장. 거. 그래서 소화 효소 돕는 것들이고 요즘은 살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마라탕만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때려 박으니까 에삽이라고 사과 초모 식초 분말 얘도 소화해 줬고 독소 아, 그래서 이 발냄새 나요 같으면. 아 진짜요? 네. 아, 식초 냄새라서. 그래서 이렇게 추천템 이런 건 제가 잘 챙겨 먹잖아. 그리고 너무 많아. 이것도 그건 뭐예요? 캔디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름마저 슬림 버니예요. 아, 이것도 아는 분 추천으로 샀는데 그냥 캔디, 씹어먹는 캔디고 캔디인데 귀엽죠? 사실 살이 빠지는 건 절대 모르겠고요. 그냥 뭐 이거라도 기분상. 먹어보자 하고 이런 것들과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는 닥터지 선크림 빨간 색깔로 된 건데 이게 제가 한번 비활동 때 군부대 가서 인터뷰를 할 게 있었어요. 국군 방송. 그래서 PX를 들리게 해주신다 해서 막 갔는데 뭐 비싼 것도 못 사고 여러 개 내가 음식 사가서 먹을 것도 아니니까 막 보다가 선크림이 6,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뭐 싸죠. 5,000원대인가? 그래서 이거는 지인들도 나눠주고 싶고 스텝 언니들도 같이 갔었어서 다 나눠주려고 제일 싼 걸 골랐거든. 그래서 언니들 가지세요 이러면서 그걸 썼는데 처음에는 그냥 싸서 샀다가 호기심에 원래 선크림이 하얗게 밀리거나 그 위에 화장을 하면 뜨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찰떡인 선크림을 발견한 거야. 하나도 안 밀리고 적당히 톤업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5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도 얘기해서 군대 가신 블루밍들이 보내주실 때도 있었고 친구들 군대 간 친구가 사다 줄 때도 있고 제가 부탁해가지고 이거 밖에서 못 사나요? 그냥? 인터넷에 파는 걸로는 아는데 가격. 아, 인터넷으로 잘 찾아서 사야 돼. 아, 그래서 이건 PX밖에 없는 거구나. 감사하게도 제 지인들이 순서대로 군대를 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또 저희 사촌 오빠 가고 제 동생 가고 음, 전역을 하더라도 또 갈 친구도 저기 그죠. 있고 그래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 때 쟁여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있어. 괜히 PX에서만 사고 싶어.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찐템을 뭐 효소나 이런 거는 옛날에도 소개시켜줬고 선크림은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뭐 무조건 쓰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저 안경은 뭐예요? 인터넷에서 3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이뻐요 여러분. 근데 옆에를 봤거든요. 명품 브랜드 아 진짜요? 제가 가품을 산 거였던 아. 거예요. 보세에서 사면 안 좋은 점이 이뻐서 사면 알고 보니 명품 카피 제품인 게 많아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티 안 나겠죠. 말해서 알았어요. 심지어 여기 있어 글씨가.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건 너무 창피하고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저도 모르고 산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쳐봤어요. 진품을 사야겠다 그러면 이럴 거면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좀만 쓰다가 그래도 말하지 말까? 그럼 이거 쓰면 막 다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뻐요, 여러분. 팔길래 샀지. 누가 가품을 팔래? 올해 최고의 또 이거 나왔네. 올해 최고의 소비, 최악의 소비 두 개를 꼽자면 최고 소비는 일렉 기타를 구매한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펜더 텔레캐스터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을 바로 보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색이어도 이런 색감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 다 물어보시는데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산 이유가 기타를 더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쳐야겠다는 마음과 그냥 예뻐서 샀어요. 이걸로 예뻤어를 첫 시작으로 올해 시작을 했고 LCDC 때도 예뻤어를 불렀네요. 그때도 이 제품과 함께 했습니다. 최악의 소비도 꼽아야겠죠? 바로 아이패드가 제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패드를 가사를 보거나 작업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거를 제가 언제 떨어뜨렸는지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택시에서 쓰려고 여는 순간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전화해서 제일 싼 곳으로 달라고 했는데 47만 원이 나왔어요. 와.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아이패드 미니 6인데 이 제품 부품이 비싼가 봐요. 인터넷 쳐보니 그 가격에 이거 중고 하나 더 사더라고요. 근데 안에 저는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중고를 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세핑이 되었고요. 또 떨어뜨릴 뻔했어. 근데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면 할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밖에 막 들고 다니는 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걸 많이 하지 막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문도 모른 채 박살이 나 있어서 최악의 소비로 꼽겠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끝났고 2024년에 꾸준히 제가 해온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정말 꾸준히 한 짓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튜브 업로드를 처음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업로드를 했고 바쁠 때는 격주로 올렸지만 그러다 바로바로 주 1회로 했었고 그래도 이번 연도는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만족된 올해로 마무리를 급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뿌듯함도 생기더라고요. 늘 계획은 했지만 제대로 막 계획해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몇 월에 뭐 올리고 이렇게라도 계획을 해서 실천을 다 같이 한 셈이잖아요, 저희 모두가.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온 일로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새로 시작한 일도 있겠죠? 새로 시작한 일이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 한 달 남았지만 올해 처음 시작한 일 그리고 유튜브 성실 활동 얘기했고 그리고 되게 평소에 맡기던 작은 작업들 있잖아요. 음악 작업들 예를 들어 커버곡, 튠, 믹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OST 외부 작업 이런 것들을 혼자 하려고 배우고 있고 반 이상은 그래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막 작업해보려고 로직 사고 인터페이스 사고 막 갈팡질팡 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엄청 미숙했고 막 시작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편집은 이제 시군죽 먹기로 합니다. 그래서 튠도 원래는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어서 맡기다가 이건 스스로 이 정도는 해봐야겠다 앞으로. 그래서 믹스나 편곡 맡길 때도 제가 튠 정도는 해서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뿌듯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일들. 그래서 앞으로는 악기 녹음도 물론 받고는 있지만 더 다양하게 미디를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더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들인데 올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긴 여정 속 이제야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많이 진짜 얘기했는데 이런 말들은 제 연차를 떠나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 올해 처음 경험한 일들, 깨닫게 된 일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일들은 그냥 긴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기나긴 연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변명 없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인 만큼 가벼운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제나 여러분들께 라디오처럼 사연을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사연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연으로 그 하루의 팟캐스트 주제를 정해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계속 이어나갈지 이 팟캐스트를 그만둘지 정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꼭 이어나갈 수 있게 많은 주제,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고요.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좋고 사연을 보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커뮤니티에 올리겠고요. 정말 정치 얘기 빼고 아무 재미있는 주제들 나누고 싶으니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채택되신 분들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화라서 잘 진행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뷔 때부터 저는 라디오 DJ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오늘 이 팟캐스트가 저의 꿈의 시작인 것만 같고 너무나도 재밌었고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후회가 여러분 저처럼 가득히 밀려오더라도 오늘 제가 되짚어보던 올 한 해의 감정들처럼 여러분들도 작은 기쁨의 감정을 꺼내어서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하루가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2화 때 또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노래 아까 얘기했던 사랑스러울 내년을 기대하며 아까 추천해드린 아티스트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